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무궁화방송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미중전쟁, 신냉전시대라고 하죠. 사실상 미국은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패권전쟁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을 상대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신부터 이기고 오라 라고 했던 장군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감히 우리에게 덤빌 생각하지 마라. 우리에게 덤빌 생각이 있다면 신부터 이기고 오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8월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중국의 틱톡과 위챗을 미국 내에서 사용 금지하는 대통령 서명에 사인을 했습니다. 미국 구글 앱 스토리에서 중국 앱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차이나텔레콤 역시 연방통신위원회 허가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틱톡이나 위챗이 중국 본사로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탈취해가고 있다면서 미국, 호주, 한국 사용자들이 전송한 수십억의 위챗 메시지를 중국 당국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다라며 이것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싸움은 중국이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2010년 중국이 자국 기업 육성이라는 빌미로 미국의 인터넷 기업을 축출을 했죠. 당시 구글, 바이두, 페이스북, 위도, 텐센트, 트위터, 텐센트를 축출했습니다. 또 중국이 외국 투자 기업들을 탈취해갖고 반도체 설계 기술을 탈취해갖고 그 배우는 화웨이와 CCP입니다. 중국의 국가정보원법은 독소 조항이 있는데 중국 정보 당국은 기업의 어떠한 제한 구역에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개인 기록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이나 기업의 통신 장비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금연구역 위반이라든지 어슬렁거리는 사람이라든지 또 별로 할 일 없이 여가 활동을 즐기면서 많은 돈을 쓰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중국 내에 900만 명의 국내 항공을 금지시켰습니다. 즉 자기 정부에 반감을 사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인민들에게 국내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항공을 금지시켰고 300만 명에게는 비즈니스 자리까지 금지를 시켰습니다. 중국은 6억 3천만 개의 감시 카메라로 세계 최고의 얼굴 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 인식 기술은 길가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106개의 각도에서 얼굴을 인식해서 모든 활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중국 인민들은 국가가 요구하면 누구든지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요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잡식행 정보를 수집해서 국가안보, 군사기밀, 상업비밀, 산업기술, 개인정보들을 탈취해 간다고 미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해킹을 통해서 2200만 미국인과 그 연방 공무원들 개인정보를 털어갖고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들의 친구나 거래 은행 그리고 이들의 1년 연봉 등을
알아내 가지고 스파이 작업에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금전으로 매수를 하고 미국 내 주요 인사들의 행적 등을 또 대화 내용 등을 착취하는 짓들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홍콩을 강제로 합병을 하면서 일국 양제에서 소멸을 시키고 그 다음을 대만을 타켓으로 대만 영토 내 덩수어 근도의 상륙작전을 하는 훈련을 감행하면서 이것을 본 미국이 경고를 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이 말폭탄을 주고받았죠. 미국은 대만에 사실상 역대 처음으로 장관급 고위 관리 보건복지부 장관을 보내고 중국은 이것을 반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기싸움이 시작돼서 급기야 중국이 최근에 덩뚱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 하와이를 타켓으로 협박을 했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동해에서 최근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아메리카 항모를 통하고 일본의 해군들과 공군 이들과 동해에서 중요한 군사훈련을 했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또 미국 국방 역시 이것을 숨겨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태풍 장미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 대한해협을 통해 가지고 대만으로 지금 아메리카 항모가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정말로 한방으로 틱톡과 위챗을 금지 서명했고 지난 금요일 홍콩 주식시장에서 하루 만에 이 기업의 가치가 80조 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또 앞으로 북한은 어떻게 줄을 서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국은 17개 국가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 편을 드는 국가가 없습니다. 러시아도 중국을 버렸습니다. 북한도 중국을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아직까지도 어디에 줄을 설지를 결정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김정은이 정권을 살려줄 수 있고 북한 인민들을 배부르게 먹여줄 수 있는 뒷배경이 중국이겠습니까? 미국이겠습니까? 저는 김정은이도 아마 미국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문재인이가 운전자 역할을 하면서 택도 아닌 짓을 하니까 북한에서 쌀면 소대가리니 겁먹은 개가 짖는다느니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엄청난 군사적 물자와 또 항공모함과 각종 스텔스 헬기를 총동원시키고 한반도 내에 진입을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미 김정은이도 미국과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젠가 그제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미국에도 북한의 대사급은 아니지만 또 소통의 파트너를 미국에 두고 또 북한 내에도 미국에 요원을 보내서 미국과 북한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김정은이가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 발사하면서 왜 동해로 발사했는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서해에도 발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동해로만 발사했을까요? 그 무기들이 동해에 발사되면 이성으로 추적을 해서 이 무기를 수거해가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면 그 무기 체계를 완전히 뜯어보면은 이 무기의 핵심 부품들이 어디에서 왔고 이 제품이 어디 나라에서 주었다는 게 다 나옵니다. 결국 차이나 마크를 달고 있겠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북한을 이대로 두고 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국제 정치를 보면은 중국이 과연 이 시점에 고고도 미사일을 개발해 가지고 발사 실험을 하고 이러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러시아도 너가 이렇게 미사일을 실험해? 그럼 우리도 한다? 또 일본도 한다? 뭐 베트남, 또 필리핀 여러 나라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핵심 부품이나 기술들을 북한에 주면서 북한을 이용해 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중국 동해안에 쌀 때마다 김정은이는 미국에 구원의 손을 내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번 8월 달에 어떤 결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군사 무기와 동해안에서 작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모종의 사인이 미북 간에 오고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미국이 김정은이 체제만 보장해 준다면은 아마 북한도 핵무기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목숨이 가장 위태로운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스파이들이 자기들 말 안 들으면 미국에 붙는 신용만 보여도 언제든지 김정은이는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미국 편을 들지는 못하지만 무언의 손길을 뻗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북 간 이렇게 대화 채널을 두고 있고, 또 동해에서 대규모 군사 작전을 하던 것을 뒤로 미루고 지금 아메리카 상륙함이 대만 해를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줍지 않은 통일부 장관 이인영이는 지금 우리나라에 수해 피해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차 추경까지 나오는 이 마당에 북한에다가 설탕을 주고 북한 술을 들여오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갑자기 3일 만에 이 말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국의 압박과 제재에서 우리는 북한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는 작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지금 쑥자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제가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온 그 뜻깊은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광화문에 엄청나게 모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이분들이 모이고 난 뒤에
또 우한 폐렴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예? 극렬 보수단체들이 모여서 서울 시내에 많은 폐렴 환자들을 퍼뜨렸다 이렇게 할까봐 그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는 8월 15일을 기점으로 뭔가 결단이 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줍잖은 공부로 많은 유튜브들과 공유를 하고 또 국제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너무도 몰랐던 것들이 조금씩은 그나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살려주고 체제를 보장시키고 이 체제를 시장 경제화 체제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또 김정은이 목숨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도 아니고 미국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제 방송이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제 방송에 많은 구독자가 없습니다. 불과 330명 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보시고 제 방송과 제 말에 조금 일리라도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신청해서 하루빨리 저도 1000명 이상의 방송 시청자가 있어서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또 길거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국제관계에 대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줄을 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식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빨간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엄청난 힘과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더 큰 용기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제 방송이 혹시라도 마음에 드신다면 많이 공유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살기 싫다 하고 이민을 가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조국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60과 70 사이 중반에 있지만 언제라도 전쟁이 터지면 제 마음은 적군을 2명이라도 죽이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는 이런 굳은 각오로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내 한 목숨을 바쳐서 적군 2명만 죽일 수 있다면 이 나라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아버지께서도 6.25 전쟁이 일어난 6월 26일 날 군에 입대해가지고 전쟁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군대 생활을 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결국 국가가 주는 그 영천 호구원에 거기 반평도 안 되는 땅에 누워 계십니다. 그나마 국가가 그 작은 반평도 안 되는 땅에 저희 아버지를 안장시켜 준 것에 저는 가슴 뿌듯한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제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내게 총만 주어준다면 적군을 2명이라도 죽이고 내가 죽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한 길이다. 항상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꼭 빨간 버튼 눌러서 저에게 큰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